오늘 담대한 투자 시간은요, 2차 전지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시가총액이요, 올해 들어서 벌써 60조 원 넘게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없는 건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니 1년은 365일이고 이제 20일 좀 넘게 지났는데 네. 벌써 60조가 증발했다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실 2차 전지 한 종목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 뭐 얼마나 빠진 겁니까? 네. 속 터집니다. 가슴을 치는 현상입니다. 예, 저희 2차 전지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주가가 거의 역행하다 보니까 네. 하락할 때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데 물론 이제 업황 안 좋다 보니까 그렇다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1월 달에 에코프로가 21% 빠졌고요. 네. 네. 포스코홀딩스가 19.5%, LG화학이 19%. 거의 다 20% 가깝게 빠졌네요. 네. 주가가 20% 하락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냥 반등도 없이 벌써 지금 20일이 조금 넘은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도 없이 그냥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반등도 없이 그냥 밀렸다. 네. 결국 이렇게 대형주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 LNF 사실 수급 측면에서 오늘 들어오고 있긴 한데 주가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의 하락이 시가총액을 이렇게 또 끌어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가장 큰 이슈, 국내 배터리주 실적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실적 안 좋다, 업황 안 좋다, 말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4분기 실적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안 좋은 게 확인되는 시점이죠. 네. 그리고 벌써 작년 하반기 때 안 좋고 기업들 입장 쪽으로도 아마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현실화됐는데 그 수치상이 훨씬 더 생각보다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중에서 포스코 퓨처엠 이 회사를 눈여겨보는 게 양극재, 음극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매출도 직접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0억대가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매출도 감소합니다. 게다가 영업 손실이 730억대가 발생하게 되면 8년 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매출은 유지를 하거나 소폭 올라갔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P가 만약에 하락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 나오게 되면 Q는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됐던 게 매출은 나오고 S와 영업이익이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일 거야. P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오는 구간일 거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P도 떨어지는데 Q까지 동반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보통 성장주의 개념에서 P와 Q가 동반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어떤 기존에 받았던 밸류를 무참하게 꺾어버립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지금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좀 약간 발작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쪽들이 지금 나오는 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와 Q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참 모멘텀 찾기가 어려운 실적 측면에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2차 전지 발목을 잡고 있는 재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유럽 쪽에서 전기차 시장의 둔화일 겁니다. 어느 정도로 둔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자동차 전반적으로 다 안 팔리느냐, 전기차만 안 팔리느냐, 요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다 안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이게 큰 원인이 물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작년 12월 달 독일 그래도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기차가 48% 감소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예, 배터리 장착돼 있고 연료 있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74%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하듯이 전기차 아니고 하이브리드가 더 좋아. 글로 가겠어. 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는 더 잘 팔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팔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같은 경우도 축소가 됐던 가장 큰 원인은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보조금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축소가 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배터리가 충분히 공급되고 가격들이 떨어지지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기차 가격은 비쌉니다. 그러면 할부로 사거나 어떤 구입할 때 저택 현금으로 주지 않는 이상 뭐 현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비싼 거를 할부로 들어갔을 때는 금리가 높은데 이걸 당연히 부담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큰 틀에서는 자동차 전반적으로 내구재 입장 쪽으로 안 좋다. 이게 가장 먼저고 거기다가 같이 전기차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쪽이 둘 다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만 지금 안 팔리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는 70% 넘게 오히려 더 많이 둔화된 상황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유럽도 유럽인데 미국 시장도 그럼 한번 볼까요? 24년 단계적으로 IRA 배터리 부품이랑 또 광물 적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세액 공제 모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미국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까? 네, 여기서 이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네. 미국은 뭐 IRA 일단 보조금 효과는 있기 때문에 12월 달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7%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7%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늘어났다. 예, 늘어났다. 네. 예, 그런 쪽으로다 보니까 역시 그래도 미국은 성장한다라고 하지만 월별 수치를 보게 되면 증가폭이 살짝 떨어집니다. 아,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변화로 보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좀 더 강화된 중국 배제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들어간 광물이나 소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보조금 못 준다. 그러면 이쪽은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건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 모델들이 지금 재고가 막 쌓이고 생각보다 어떤 업황이 그렇게 쏙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새 차를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개발하려고 신차를 내놓으려고 했던 거를 지연시키거나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중국에 관련된 이제 IRA 법에 적용되기 위해서 또 광물 소재를 바꿔야 되겠죠, 공급망들을.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라인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치가 주는 걸로밖에 나올 수 없겠죠. 그나마 크는 시장인데 거기서도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공급 쪽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수요는 그렇게 지금까지 뭐 폭발적으로 이어졌던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공급과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미국도 이제 전기차 성장률이 떨어지겠네라고 보기에는 공급이 돼야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리 지금 업황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차 일단 신차 뒤로 빼. 아니면 이 라인들 지금 당장 말고 좀 공급 줄여. 재고 쌓일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도 지금 남아있다라는 건 거죠? 그렇죠. 예.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하면 사실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 뭐라고 보세요? 뻔하죠. 네. 대선. 돌아온 그분. 네. 네. 대선 이슈가 벌써 연초부터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2차 전기차 시장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게 또 주식시장 안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미국 경선 기간 동안 배터리 주가 변동성은 좀 어떨 것으로 보세요? 네, 당연히 저희가 이제 지레 직업하는 거죠. 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강하다 보니까 예, 다 당선되면 IRA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그동안의 IRA 법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기회 요인을 작용했던 쪽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게 자체가 불확실성인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이제 지역별로 후보 경선에서 이제 등극하고 또 등극하고 이제 공화당 후보로 거의 확정이 돼가는 과정들이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쪽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게다가 또 이제 계속 또 시장에서는 시장 조사 기관들이 얘기할 겁니다. 뭐 바이든 대 트럼프 이것도 막 벌써 이게 5년이 됐네요. 네. 이렇게 나오면서 또 계속 저울질하면서 거기서 트럼프의 유리한 쪽으로 나오게 되면 또 영향을 받고 하는 과정들은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을 키운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서 IRA 법안 그냥 폐지 끝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물론 대선은 그동안에 또 생각했었던 뭐 보조금 확대라든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지금 있는 걸 폐지시키려면 또 법안에 수정이 필요한데 이게 마음대로 또 상원 하원 쪽의 구성을 받게 되면 그대로 절차가 돼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럴 수는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계속 부정적인 거로 다가갈 수밖에 없겠죠. 좀 아무래도 무게감 있게 시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볼만한 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라고 해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국내 수혜주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수혜주보다 그냥 암묵적인 그리고 또 의외로 이렇게 좀 신경 쓰이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 중국 자동차 수출이 500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일본을 제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수출 1위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전기차의 힘 덕분에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거기다가 또 지금 또 열심히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럽은 보조금 지급하고 상계관세 딱 막아버리면서 중국의 전기차를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고 미국은 아예 순절 당했고 어디로 갈까 하다 보니까 그나마 반만한 쪽 동남아로 가기 시작을 하려고 하죠. 그쪽에는 LFP 네. 부담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북반구 같은 경우는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LFP 반토막 납니다. 충전 효율이요. 네. 근데 동남아는 그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좀 덥다라는 쪽이 있다 보니까 아유 이쪽이 좋겠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간 쪽이 인도네시아. BYD 같은 경우도 1조 5천억 투자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생산 기지를 확보하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위험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중국 쪽에서 LFP 쪽이 들어가면서 국내 수혜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자기네 밸류체인 쓰기도 바쁜데 국내 쪽을 도와줄까요? 우리 쪽을 도와줄까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쪽은 예,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우리가 수혜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 잘라서 아직은 좀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점검을 해야 저희가 전략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김민수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